안녕하십니까, 임규명입니다. 전기산업기사 2021년 제1회 전기기기 기출문제 해설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1번 8극 50kW 3300V 60Hz인 삼상 권선형 유도전동기의 전부하 슬립이 4%라고 한다. 이 전동기의 슬립링 사이에 0.165의 저항 3개를 Y로 삽입하면 전부하 토크를 발생할 때 회전수는 단 2차 각상의 저항은 0.04옴이고 Y 접속이다. 자, 문제에서 물어보는 내용을 보면 우선 회전수를 구하라네요. 근데 어떤 때의 회전수죠? 외부 저항. 여기 전동기의 슬링링 사이에 0.16옴의 저항 3개를 Y로 삽입했을 때에, 그러니까 즉 Y 결선으로 삽입했을 때의 회전수를 구해라.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우선 유도전동기에서 회전수 구하는 공식은 1- 슬립 곱하기 동기속도입니다. 동기속도는 극수분의 120 곱하기 주파수를 구할 수가 있죠. 그리고 슬립은 외부 저항이 연결되었을 때의 슬립이 되겠죠. 이 슬립은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는데요. 슬립분의 2차 저항은 외부 저항이 연결되었을 때의 저항값 나누기 그때 슬립, 요 공식 가지고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문제에서 슬립 4% 줬죠. 그래서 0.04. 그리고 2차 저항값, 이 문제에서 0.04옴 줬네요. 2차 저항도 0.04옴. 그 다음에 여기서의 R, 이게 뭐죠? 외부 저항, 즉 외부에서 삽입된 저항이에요. 0.16옴. 그래서 얘네들을 일단은 여기다가 이렇게 적용해서 여기 외부 저항이 삽입되었을 때 슬립을 먼저 구해볼까요? 자, 여기서는 얘랑 얘랑 서로 이렇게 자리 바꿔도 되죠. 그죠? 그래서 자리를 바꿔서 두면, 자, 식은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네요. 슬립 0.04 분의 2차 저항 0.04 분의 2차 저항 0.04 플러스 외부에서 삽입된 저항 0.16 하면 이때의 슬립은 0.2. 그러면 여기에 슬립이 0.2가 됐다는 얘기고요. 자, 문제에서 극수가 8극이네요. 그리고 주파수가 60Hz예요. 그러면 이때 회전수는 1- 슬립 0.2 곱하기 8극분의 120 곱하기 주파수 60Hz. 이렇게 정리하면 이때 회전수는 720rpm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지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이 공식은 권선형 유도전동기에서 나오는 공식이라는 거. 왜냐? 2차 저항에다가 외부 저항을 삽입시켜서 기동하는 방법은 권선형 유도전동기에서 하는 방법이에요. 요게 2차 저항이고 요게 외부 저항 값이죠. 그죠? 그래서 이 공식은 권선형 유도전동기에서 사용되는 공식이고, 요거는 뭐 농용이나 뭐 유도전동기에서 공통으로 사용되는 내용이죠. 요거 공식 암기하고 직접 정리하신 후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42번 단상 반파 정류 회로에서 평균 직류 전압 200V를 얻는 데 필요한 변압기 2차 전압은 약 몇 볼트인가? 다음 부하는 순저항이고 정류기의 전압 강하는 15V로 한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이런 내용입니다. 여기 변압기가 있어요. 여기가 1차고 여기가 2차가 되겠죠. 변압기의 부하는 2차 측에다 설치를 하는 거죠. 그런데 중간에 정류기가 있고 여기 DC 직류 전압을 받아서 사용하는 부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정류기는 단상 반파 정류기래요. 반파. 그리고 평균 직류 전압,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200V란 얘기고요. 이때 변압기 2차 측 전압을 구해라,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단상 반파 회로의 직류 전압, 이 전압은 이렇게 구하지요. 단상 반파기 때문에 0.45 곱하기 교류 전압. 여기서 입력되는 전압이 교류 전압이에요. 그죠? 정류기에 입력되는 전압이 변압기 2차 측 전압이죠. 그래서 이 전압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부하는 순저항이고 정류기의 전압 강하는 15V래요. 즉 2차 전압이 정류가 돼서 이 안에서 15V가 전압 강화가 돼서 나온 게 200V란 얘기예요. 그럼 처음에 정류된 전압은 몇 볼트예요? 215V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처음에 정유내 전압 215V는 어떻게 나온 거예요? 여기 2차, 변압기 2차에서 입력된 전압, 교류 전압의 0.45를 곱해서 나온 값이죠. 그래서 전압가가 2는 0.45가 넘어가서 나눠주면 0.45분의 215 요거 하면 478V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답은 2번이고요. 요 공식을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죠. 여기 걸리는 200V는 교류 전압, 그러니까 변압기 2차에서 입력되는 전압의 0.45를 곱한 값에 전압 강하 15V를 뺀 전압이 200V란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200은 0.45 2-15V 이렇게 식을 정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15 넘어가면 215가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계산하면 이때 입력되는 변압기 2차 전압은 478V다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2번. 직접 풀어보시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43번 직류 분권 전동기의 공급 전압이 극성을 반대로 하면 회전 방향은 어떻게 되는가? 자, 직류 분권 전동기에서 공급 전압 극성을 바꿔도 회전 방향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에요. 근데 뭐 유도 전동기나 뭐 이런 전동기의 극성을 반대로 하면 그런 것들은 회전 방향이 반대로 바뀌죠. 그죠? 예, 그거 구분해서 암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요거는 직류 분권 전동기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다. 암기. 다음 문제 할게요. 44번 6극 직류 발전기의 정류자 편수가 132, 단자 전압이 220V, 직렬 도체수가 132개이고 중건이다. 정류자 편간 전압은 몇 볼트인가? 자,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정류자 편간 전압이죠. 정류자 편간 전압은 정류자 편수 분의 극수 곱하기 유기기전력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정류자 편수 문제에서 130이 줬네요. 그리고 단자 전압 요게 유기기전력이에요. 그리고 극수는 6극을 줬어요. 그래서 얘를 여기다가 적용하면 편수 132분의 극수 6극 곱하기 유기기전력 220 하면 이때의 정류자 편간 전압은 10V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10V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요거 정류자 편간 전압 공식 암기해야 되겠죠? 요거 암기하고 스스로 풀어보신 후에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45번 직류 전동기의 회전수를 2분의 1로 줄이려면 계자, 자속을 몇 배로 하여야 하는가? 단 전압과 전류 등은 일정하다. 자, 문제에서 물어본 게 직류 전동기에서의 자속에 관련된 내용을 물어봤네요. 자, 그러면 우선 직류 전동기에서의 유기기전력은 단자 전압에서 전기자 전류와 전기자 저항을 곱한 값을 뺀 값이 유기기전력이에요. 직류 전동기입니다. 그리고 직류 전동기의 유기기전력 60A분의 PZ 파이 N. 요 공식 있죠. 요 공식. 여기서 60A분의 PZ. 얘가 병렬회로 쓰고 극수고 총 도체수입니다. 얘는 전동기가 딱 만들어지면 정해지는 값이에요. 그래서 K 상수로 두면 요 자속과 회전수는 뭐 그 흐르는 전류에 따라서 변화하겠죠. 근데 얘네들은 정해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해진 상수 K로 두면 K 곱하기 자속 곱하기 회전수 요렇게 식이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식은 요런 식으로 쭉 정리가 되고요. 문제에서 물어본 게 자속. 그죠? 언제? 회전수를 2분의 1로 줄이려면 자속은 몇 배로 하여야 하는가? 우선 회전수를 기준으로 해서 식을 정리하면 얘를 기준으로 해서 식 정리하는 거예요. 그럼 상수와 자속은 넘어서 나눠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회전수와 자속의 관계가 반비례 관계라는 걸 알 수가 있네요. 그래서 회전수는 자속분의 1, 즉 회전수와 자속은 반비례 관계다. 그래서 회전수를 2분의 1로 줄이려면 반비례 관계이기 때문에 자속은 2배로 증가시켜야 된다. 이런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이죠. 그래서 답은 2배가 되어야 한다.
요 내용은 요 공식으로 해서 이렇게 좀 정리하는 게 힘들다 하면 암기하셔도 관계없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직류 전동기에서 회전수를 2분의 1로 줄이려면 자속은 2배로 증가시켜야 된다.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46번 직류기에서 전기자 반작용 방지에 가장 유효한 것은 답은 보상건선이 되겠습니다. 요거 암기하고 가는 문제가 되겠죠? 전기자 반작용 방지에 가장 유효한 것 어디서? 직류기에서. 보상건선이다. 암기.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47번 슬로스가 36에 고정자 철심이 있다. 여기에 3층 4극의 2층권을 시행할 때 매극매상의 슬로스와 총 코일수는 매극매상의 슬로스는 상수 곱하기 극수분의 총 슬로스로 구할 수 있어요. 상수 3상 줬죠. 그 다음에 국수 4극 줬습니다. 그래서 3 곱하기 4분의 총 슬로스 36 줬네요. 요 계산하면 매극매상 슬로스는 3. 코일수는 2분의 총 슬로스 곱하기 코일 층수입니다. 총 슬로스는 36, 코일 층수는 2층 해서 요 계산하면 코일 수는 36 해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 암기해야 되겠죠?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48번 단자 전압이 220V, 부하 전류가 48A, 계자 전류가 2A, 전기자 저항 0.25인 직류 분권 발전기의 유도기 전력은 단 전기자 반작용은 무시한다. 자, 문제를 지금 회로로 좀 그려보면 분권 발전기죠. 분권 발전기. 분권 발전기는 전기자 저항과 계자 저항이 이렇게 병렬로 되어 있는 걸 분권 발전기라고 하지요. 자, 요게 지금 발전기라고 합시다. 발전기라고 하면 여기서 유도 기전력은 처음에 발전기가 발전한 전압을 의미합니다. 이 발전한 전압은 이렇게 나오면서 여기 이 저항에서 전압 강화가 한번 이루어지고요. 전압 강화는 전압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떨어진 전압이 여기 단자에 걸립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발전기에서 유도한 전압은 단자 전압에다가 여기서 다운된 전압, 즉 여기 걸리는 전압 강화, 요거 전압은 V는 IR, 전기자 전류, 여기에 흐르는 전류와 여기에 저항값을 곱한 값과 같다. 그리고 여기에서의 전기자 전류, 이 전기자 전류는 이쪽으로 쭉 나가서 계자 쪽으로 그리고 부하 쪽으로 이렇게 분배가 되겠죠. 그래서 식은 단자 전압 플러스 이게 전기자 전류예요. 전기자 전류는 부하 전류 플러스 계자 전류 곱하기 전기자 저항값으로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식은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문제에서 단자 전압, 여기가 단자 전압이죠? 220 플러스 부하 전류가 48A, 이거 부하 전류예요. 48A 플러스 계자 전류가 2A입니다. 여기가 계자 전류예요. 그죠? 계자 쪽으로 흐르는 전류. 그래서 계자 전류 2A를 더해주고 전기자 저항 0.25를 곱해줍니다. 그러면 식은 이렇게 정리되겠죠? 요거 고학용 계산기로 누르면 이때 발전기가 처음 유도한 전압은 230V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직류 분권 발전기예요. 분권 발전기 유도기 전력 구하는 공식 요거 암기해야 되겠죠. 분권 발전기는 계자 저항과 전기자 저항이 이렇게 병렬로 되어 있는 발전기를 분권 발전기라고 합니다. 자, 요거 암기하고 다음 문제 직접 풀어보셔야 돼요.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9번 전격 전압이 200V, 전격 용량이 5kW, 무부하 단자 전압이 210V인 분권 발전기의 계자 저항이 500ohm이라면 전기자 저항은 몇 ohm인가? 자, 분권 발전기네요. 우리 좀 전에 했던 거죠, 그죠? 그래서 분권 발전기 회로를 그려보면 이렇게 계자 저항과 전기자 저항이 병렬로 되어 있는 이런 회로로 그릴 수가 있어요. 여기서 뭐 구하래요? 전기자 저항. 얘 구하라네요. 전기자 저항. 자, 한번 천천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전격 전압
문제에서 전격 전압이라고 하는 건 단자 전압을 의미해요. 그래서 여기 단자 전압이 200V, 그 다음에 전격 용량, 이건 부하 용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하 용량이 5kW, 그리고 무부하 단자 전압이 210V. 즉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 부하가 없었을 때 여기 전압이에요. 여기 전압이 210V란 얘기예요. 자, 그런데 부하가 없으면 발전기에서 이 단자까지 전류가 흐를까요? 흐르지 않을까요? 전류는 흐르지 않습니다. 왜냐? 부하가 없기 때문에, 연결되어 있는 부하가 없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지 않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죠? 전류가 흐르지 않으면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있을까요? V는 IR. 여기서 I가 0이면 전압은 0. 그래서 여기서 전압이 나와서 전압 강화가 없어요. 부하가 없으면.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전압이 바로 여기 단자에 걸립니다. 그래서 여기 뭐 분권 발전기, 직권 발전기 뭐 이런 내용에서 무부하 단자 전압이다 하는 건 발전기의 유기 기전력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유기 기전력이 210V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계좌 저항이 500옴 줬죠, 그죠? 이라면 이때 전기자 저항은, 자, 우리 좀 전에 유기기전력 어떻게 구했죠? 전압 플러스 IA, RA. 요게 여기 흐르는 전기자 전류. 그 다음에 여기 전기자 저항. 얘를 기준으로 해서 식을 정리하면 전기자 저항을 알 수가 있겠네요, 그죠? 그러면 플러스 단자 전압은 넘어가면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래서 유기기전력에 단자 전압을 빼고요. 예구하는 거죠? 여기 전기자 전류 넘어가면 전기자 저항값은 전기자 전류분의 발전기의 유기기전력 마이너스 단자 전압이다. 예,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자, 유기기전력은 무부하 단자 전압과 동일하기 때문에 210V, 그리고 단자 전압은 문제에서 전격 전압이라고 줬죠? 이 전격 전압이 단자 전압이에요. 그래서 200V. 그 다음에 전기자 전류는 IA. 이 전류는 이렇게 가서 계좌 전류와 그 다음에 부하 전류로 분기된다고 했죠. 그래서 전기자 전류는 부하 전류 플러스 계좌 전류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우선 부하 전류부터 구해볼까요? 부하 전류 어떻게 구할까요? P는 이 용량이에요, 그죠? 부하 용량. P는 전압과 전류를 곱해서 구합니다. 여기서 여기 전류, I가 여기 부하 전류예요. 그래서 V가 넘어가서 나눠주면 V분의 P다. 예. 전압은 부하가 연결되어 있을 때의 전압이기 때문에 200V 분의 부하 용량 5 곱하기 10의 3승. 이게 와트 단위로 환산해주기 위해서 10의 3승이 적용된 거죠. 요 계산하면 부하 전류는 25A, 여기가 25A고, 요번엔 계좌 전류 구해볼까요? 계좌 전류 구하는데, 자, 계좌 저항만 줬어요. 그런데 요 계좌 저항에 걸리는 요 전압은 단자에 걸리는 전압과 동일해야죠. 왜냐? 계좌 저항과 요 단자는 병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요 단자에 걸리는 전압이 요 계좌에 바로 걸려야 돼요. 왜냐? 병렬일 때 전압은 일정하기 때문에. 예, 요게 키르호프 법칙에 나오는 내용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가 200V이기 때문에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 계좌 저항에도 200V가 걸립니다. 그러면 V는 IR에서 요 계좌 전류 I 구하면 저항은 넘어와서 나눠줘야지요. 그래서 계좌 저항분에 걸리는 전압, 계좌 저항 500옴 분의 전압, 요 전압이 바로 걸린다고 했으니까 200V 하면 여기에 흐른 전류는 0.4A가 되겠네요. 여기는 25A. 자, 그러면 전기자 저항에 흐르는 전기자 전류는 25 플러스 0.4가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 전기자 저항 우리가 유도해낸 공식에 적용하면 전기자 전류는 25 플러스 0.4A 분의 유기전력 210V죠? 210V 마이너스 단자 전압 200V 하면 이때의 전기자 저항값은 약 0.45입니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직접 풀어 보셔야 돼요. 자,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50번 단상 3권선 변압기의 1차, 2차, 3차 전압이 각각
100kV, 200kV, 10kV 이고 이 차에 10,000kV 암페아 역률이 80% 지상 부하, 3차에 6000kV 암페아 진상 무효 전력 용량의 부하를 연결하면 1차 전류는 약 몇 암페아인가? 자, 요게 이제 요런 내용입니다. 단상 3건선 변압기는 요렇게 나타내요. 이게 3건선 변압기인데 여기가 1차, 여기가 2차, 여기가 3차. 요렇게 표시합니다. 그런데 전압이 1차, 2차, 3차가 다 이런 전압을 갖고 2차에는 10,000kV 암페아 지상 역률 코사인 세타가 0.8인 지상 역률 부하가 연결되어 있고 3차에는 6,000kV 암페아인 진상 무효 전력용 전력 용량 진상 무효 전력 용량 요거 뭘 뜻하냐면 요 콘덴서 뜻합니다. 연결하면 1차 전류는 약 몇 암페아인가? 자, 여기서 전류는 전압분의 전력 용량으로 구할 수가 있죠. 근데 여기서의 용량은 2차와 3차를 더한 용량과 같아야 돼요. 1차 용량과 2차, 3차 용량을 더한 값이 같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2차의 용량 몇이에요? 10,000kV 암페아. 그죠? 그런데 역률이 0.8이랍니다. 그럼 얘를 유효와 무효로 나누면 이렇게 계산할 수 있죠. 0.8 여기 지상부하기 때문에 플러스 J 0.8 하면 8,000 플러스 J 6,000 이렇게 적용할 수 있고요. 3차는 진상이죠. 요 지상과 반대예요. 그죠? 지상과 반대예요. 자, 그래서 여기 용량은 6,000 J 6,000이라고 했지만 그냥 여기서 요것도 말씀드려야죠. 이렇게 복수소로 나왔잖아요. 그죠? 얘가 유효분이고요. 얘가 무효분입니다. 여기서 지상을 플러스로 나타낸 거고요. 얘는 진상이잖아요. 그죠? 얘 무효분이니까 제6천으로 나타낸 거고, 얘는 이제, 진상이기 때문에 요것과 부호가 반대인 마이너스로 정리를 해 준 거예요. 자, 그래서, 요렇게 정리를 해서 두 개를 더하면, 2차의 용량, 8,000 플러스 J6,000 플러스 두 개를 더해야 된다고 했죠. 근데 여기는 진상 무효 전력이기 때문에 부호는 마이너스라고 했어요. 그래서 두 개를 더한 겁니다. 더한 거예요. 요게 플러스 J6,000 플러스 마이너스 J6,000 요렇게 계산이 된 거예요. 더한 거예요. 그래서 플러스 J6,000과 마이너스 J6,000을 더하면 얘는 없어지죠. 그래서 남는 건 그냥 8,000만 남네요. 8,000. 그래서 흐르는 전류 구하는 거잖아요. 그죠? 전류는 전압분의 용량입니다. 용량 몇 나왔어요? 8,000. 8,000. 8,000 단위는 킬로볼트 암페아. 나누기 전압 1차 전압 100 킬로볼트. 이렇게 약분하면 남은 건 80 암페아만 남네요. 그죠? 그래서 이때 1차에 흐르는 전류는 80 암페아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거 직접 한번 풀어 보셔야 돼요.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51번 200V의 배전선 전압을 220V로 승합하여 30kV 암페아의 부하의 전력을 공급하는 단권 변압기가 있다. 이 단권 변압기의 자기 용량은 약 몇 kV 암페아인가? 자, 단권 변압기의 자기 용량 물어봤습니다. 자, 자기 용량 구하는 방법은 자, 높은 전압 여기 두 개의 높은 전압 뭐예요? 얘지요. 분의 높은 전압 마이너스 낮은 전압 곱하기 용량, 부하 용량 공식이죠? 요거 암기해야 되겠죠? 그래서 문제에서 주는 단서를 여기다 적용하면 높은 전압 220분의 높은 전압 220 마이너스 낮은 전압 200 곱하기 용량 30 하면 자기 용량은 2.73kV 암페아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요거 단권 변압기에서 자기 용량 구하는 공식 암기해야 되겠죠?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53번 SCR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소형의 전력을 다루고
네, SCR은 소유형의 전력이 아니고 대전력을 제어합니다. 그래서 이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요거 이제 틀린 설명이고 1번, 2번, 4번은 맞는 설명이죠. 한번 읽어보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53번 유도전동기 회전자에 슬립 주파수 전압을 공급하여 속도를 제어하는 방법은? 예, 요거 암기사항입니다. 답은 2차 여자법이 되겠습니다. 유도전동기의 속도 제어법 중 하나인데요. 2차 여자법은 회전자의 슬립 주파수의 전압을 공급하여 제어합니다. 요거 암기하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54번 변압기 결선 방식 중 3상에서 6상으로 변할 수 없는 것은? 답은 우드 브릿지 결선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암기하고 가는 거예요. 자, 우드 브릿지 결선은 3상에서 단상으로 변환하는 결선입니다. 요거 1번, 2번, 3번은 3상에서 6상으로 변환하는 결선이 되겠죠. 요 구분해서 암기해 주세요.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55번 어떤 변압기의 부하 역률이 60%일 때 전압 변동률이 최대라고 한다. 지금 이 변압기의 부하 역률이 100%일 때 전압 변동률을 측정했더니 3%였다. 이 변압기의 부하 역률이 80%일 때 전압 변동률은 몇 %인가? 자, 이 문제는 전압 변동률 관련된 문제네요. 우선 전압 변동률 구하는 공식은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역률은 우리 삼각형으로 역률 뭐예요? 피상분의 유효분이죠. 네, 삼각형으로 나타내면 밑변은 유효분, 높이는 무효분, 빗변은 피상분이 됩니다. 그래서 역률은 피상분의 유효분. 이 피상은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유효분의 제곱 플러스 무효분의 제곱에 루트를 씌워서 구할 수 있죠. 자, 이제 이 내용 가지고 한번 풀어보면 우선 일단은 변압기의 역률이 100%일 때, 역률이 100%란 얘기는 코사인 세타는 1이고 사인 세타는 0이란 얘기죠. 그죠? 이때 전압 변동률이 3%래요. 그럼 여기다 1 적용하고 여기다 0 적용했을 때 전압 변동률이 3%란 얘기죠. 그거를 식을 쭉 쓰면 전압 변동률은 이렇게 돼서 얘는 이제 0이 돼서 없어지고, 이렇게 해서 3%면 100이 넘어가서 나눠주면 유효분은 0.03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유효분은 0.03이다. 자, 그리고 우리 0.6일 때 최대가 된다고 했죠. 그래서 코사인 세타를 0.6으로 두고 유효분 0.03 적용한 다음에 무효분을 기준으로 해서 식을 정리하면 무효분 알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 무효분을 기준으로 해서 식을 정리해 볼게요. 우선 양변에다가 제곱을 합니다. 제곱. 그러면 요 루트는 풀리겠죠. 유효의 제곱 플러스 무효의 제곱분의 유효분의 제곱이 역률의 제곱이다. 예, 이런 식으로 식이 정리가 되고, 여기서 분수의 결과값과 분모 서로 자리 바꿔도 되지요. 그래서 서로 자리 바꾸면 유효의 제곱 플러스 무효의 제곱은 역률의 제곱분의 유효분의 제곱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유효 넘겨주면 플러스 유효가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유효가 되겠죠. 그래서 무효의 제곱은 역률의 제곱분의 유효의 제곱 마이너스 유효의 제곱. 제곱 없어지려면 양변에 루트를 씌워주면 되죠. 이게 없어지고 남는 건 이렇게 남겠네요. 그래서 식은 무효분은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요거 직접 정리해 보세요. 코사인 세타가 0.6이고 유효분은 여기서 0.03 적용하면 요 고학년 계산기 누르면 무효분은 0.04다. 예,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효분은 0.04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요 공식이 전압 변동률이 최대일 때의 공식을 나타내는 거예요. 최대일 때 0.6이라고 했죠. 그때 유효분은 변하지 않아요. 그죠? 0.03. 그래서 여기 무효분 결정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유효분과 무효분을 다 구했어요. 근데 문제에서 역률이 0.8일 때 전압 변동률을 구하라고 했죠. 그래서 유효분과 무효분 우리가 구한 값 넣고요.
역률이 0.8이라는 얘기는 코사인이 0.8이고 코사인이 0.8이면 사인은 0.6이지요. 그래서 전압 변동률 공식에 쭉 적용하면 이때 전압 변동률은 4.8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요거 전압 변동률 구하는 공식, 역률 구하는 방법, 네, 요거 암기하고 있어야 되겠죠? 요거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56번 전격 전압 전격 주파수가 3300대 220 60Hz, 와류손이 360W인 변압기를 2750V에 50W에서 사용할 때 와류손은 몇 W인가? 그러니까 변압기의 전압과 주파수를 바꿨을 때 와류손은 어떻게 되겠느냐? 네, 이걸 물어본 거예요. 자, 우선 요거는 이제 비례식으로 구할 수가 있는데요. 전압과 주파수 변경 전에 와류손을 P2, 360W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1차 전압, 여기 3300V. 전압과 주파수 변경 후 와류손을 P2 다시, 우리 얘 구하는 거예요, 얘. 1차 전압을 2 다시. 여기서 1차 전압 몇 볼트예요? 2750V지요? 네, 이렇게 넣고 계산하는 건데, 자, 그러면 와류손과 전압과의 관계를 알아야 돼요. 와류손과 전압과의 관계는, 와류손은 전압의 제곱에 비례합니다. 즉,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요거 가지고 이제 비례식을 나타내면, 요게 전압 변경 전 와류손인데, 전압 변경 후 와류손은 전압 변경 전, 요게 뭐예요? 3300V예요. 변경 후 2750V네요. 그래서 그거에 제곱한 거, 그걸 나타내는 거죠. 우리 얘 구하는 거예요, 얘. 그런데 요 비례식은 가까운 거 곱한 값과 먼 거 곱한 값이 서로 동일해야지요. 그래서 가까운 거 곱한 값, 이렇게 곱한 거, 먼 거 곱한 값, 이렇게 곱한 거, 서로 동일해야 됩니다. 우리 구하는 거 뭐예요? 얘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넘어가면 나눠줘야겠죠. 왜냐? 여기 곱해져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식은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문제에서 주는 단서를 여기다 적용하면 요건 뭐예요? 전압 변경 전의 와류손 360W. 그 다음에 2원 다시는 전압 변경 후의 전압. 2750V죠? 그래서 2750의 제곱. 그냥 이 원은 변경 전의 전압 3300V죠? 그래서 3300V의 제곱. 그래서 이렇게 적용하면 전압 변경 후의 와류손은 250W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고요. 이 문제 와류손과 전압과의 관계, 와류손은 전압의 제곱에 비례한다는 거 이거 알아두시고요. 요거 비례식으로 정리해서 푸는 거 한번 쭉 정리해 보세요. 자, 정리해보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7번 직류기에서 양호한 정류를 얻는 조건으로 틀린 건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직류기에서 양호한 정류를 얻기 위해서는 리액턴스 전압을 작게 하여야 한다. 근데 여기는 크게 하여야 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틀린 조건이 되고요. 1, 2, 3번은 양호한 정류를 얻는 조건이 되겠죠. 한번 읽어보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58번 임피던스 강하 5%의 변압기가 운전 중 단락되었을 때 단락 전류는 전격 전류의 몇 배가 흐르는가? 자, 단락 전류 구하는 공식 퍼센트 임피던스 분의 100입니다. 근데 문제에서 퍼센트 임피던스 강하 5% 줬죠? 그래서 5 적용하면 단락 전류는 전격 전류의 20배다 라는 걸 알 수가 있네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요거 단락 전류 구하는 공식 중요한 공식이니까 암기해 주세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59번 직류기의 다중 중권 건선법에서 전기자 병렬 회로수 A와 극수 P 사이의 관계로 옳은 것은 요거 암기하고 가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답은 4번이에요. 다중 중권 건선법에서 병렬 회로수 A는 극수에다가 다중도를 곱한 값과 같다. 네, 요거 암기입니다.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60번 누설 리액턴스가 각각 2 플러스 J3, 3 플러스 J2인 변압기 2대를 병렬 연결하여 사용하고 있다. 부하 전류가 50A라면 순환 전류는 몇 A인가? 자, 이걸 그림으로 그리면은 이제 이렇게 그릴 수가 있어요.
여기가 A 변압기, B 변압기가 있고 A 변압기의 누설 리액턴스가 2 플러스 J3, B 변압기가 3 플러스 J2. 그리고 부하 전류가 50A라면 50A, 이 부하가 달려있고 50A면 여기에 25A, 여기에 25A가 흘러서 여기 50A의 부하 전류가 흐르겠죠. 이때 순환 전류. 이 순환하는 전류는 전압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는 거죠. 그죠? 전류는 높은 전압에서 낮은 전압으로 흐릅니다. 그죠? 그래서 이 A와 B의 전압이 서로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때의 다른 전압, 서로 다른 전압은 A 전압에서 B 전압을 빼면 그 다른 전압을 알 수가 있지요. 그죠? 그때 이 전류는, 순환 전류는 I는 R분의 V, 여기는 임피던스니까 Z분의 V가 될 겁니다. 그래서 Z, A 변압기, B 변압기의 합성 임피던스가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때 전압은 A 변압기에 걸리는 전압, B 변압기에 걸리는 전압의 차가 될 거예요. 차, 왜냐? 전압 차이가 있으니까 여기에 이제 전류가 흐르는 거잖아요. 그죠? 전류가 순환하는 거기 때문에 A 변압기, B 변압기에 걸리는 전압의 차가 적용이 돼야 순환되는 전류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요 내용 가지고 하나씩 찾아보면 우선 전압부터 찾아볼까요? 그러면 A 변압기, B 변압기의 차다. 자, A 변압기는 V는 IR, 여긴 임피던스니까 전류 I 곱하기 임피던스 Z 이렇게 나타내겠죠. 그래서 여기에 흐르는 전류, 그 다음에 A 변압기의 임피던스, B에 흐르는 전류, B 변압기의 임피던스, 얘를 쭉 정리하면 25 곱하기 2 플러스 J3 마이너스 25 곱하기 3 플러스 J2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겠네요. 요 공학용 계산기로 계산하면 요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임피던스는 합성 임피던스, 두 개의 임피던스를 더해줘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요것과 요것을 더해요. 그럼 이때 임피던스는 5 플러스 J5. 그래서 순환전류 임피던스분의 전압이지요. 임피던스 적용하고 전압 적용하면 J5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보기에 보니까 J5는 없죠. 크기를 구해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크기 어떻게 구해요? 우리 임피던스의 크기 저항 플러스 J 리액턴스 할 때 실수의 제곱, 저항의 제곱 플러스 허수 리액턴스의 제곱의 루트 씌우지요. 그런데 저항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즉 유효분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도 이제 전류에 유효분이 없고 무효분만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얘가 없으니까 5의 제곱의 루트네요. 그러면 그냥 5가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순환전류는 5A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기산업기사 2021년 1회 전기기기 기출문제 풀어봤습니다. 예,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죠? 근데 우리 목표는 100점이 아니기 때문에 할만한 겁니다. 자, 영상 끝났다고 책 덮지 마시고요. 41번부터 60번까지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문제는 직접 풀어보고, 이해가 어려운 문제는 그 해설 한번 읽어보고 계산 문제는 한번 써보고, 이런 식으로 복습 한번 하시고 마무리 짓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 기출문제 해설 영상에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